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최근 광주 지역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켜 그룹 전체가 위기에 휩싸인 HDC 현산그룹과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몽규 회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이 조카로 30대 초반에 현대차 회장을 지낼 정도로 자동차 전문 경영이었습니다. 왕 회장인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사업을 자신이 아들인 정몽규 회장한테 물려주면서 주택 전문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분가받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부친인 정세영 회장은 폰이정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대부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이 현대자동차 초석을 깐 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형인 정주영 회장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는 형을 대신해 현대그룹 회장직을 맡아 사실상 현대그룹을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마지막까지 형인 정주영 회장을 도우며 현대그룹이 성장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몸담았던 현대자동차를 분가받지 못하고 현대산업개발을 물려받아 말년에 건설경영인으로 있다가 2005년 5월 타계하고 맙니다. 정세영 회장이 타계하고 외동아들인 정몽규 회장이 현대산업경영을 맡아 한때 국내 주택건설 능력 4위에 오르는 등 아파트 건설 명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HDC 현산그룹 분가 과정과 정몽규 회장이 경영 스토리는 지난 2020년 2회에 걸쳐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 원인 진단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덮쳐 마침 현장에 있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 직후 정몽규 회장은 광주 현장에 직접 내려가 사과하고 수습하는 등 안간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하청업체의 무리한 공사가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며 원청 회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을 향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온 아이파크 브랜드와 HDC 그룹 이미지 때문에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7개월 만인 지난 1월 또다시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봉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됐다는 점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 놓고 재계에선 왜 대형 사고가 몇 달 만에 2번씩이나 발생하냐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산업개발은 우리나라 주택건설 명가로 현재 10위권 내에 드는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더욱 납득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만난 대형 건설사 임원이나 오너들은 한결같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사업에 잔뼈가 굵은 오너 정몽규 회장이 사업관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보통 토목은 미터당 계산하고 주택은 센티미터당, 플랜트 사업은 밀리미터당 원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껌값 마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원가 계산 방식을 건설업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1년 현대자동차에서 현대건설을 인수했을 당시 자동차 출신이 재정분야 총괄 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 현대건설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과 자동차 생산 방식은 차이가 엄청난데 자동차 방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식 원가 분석과 자금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협화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워낙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러한 불협화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산업개발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1999년 현대산업개발을 분가받은 정세영 회장 부자는 자동차에서 함께 근무했던 핵심 인력들 대부분을 데리고 현대산업개발에 웅지를 틀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서 현대라는 브랜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 못하고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새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현대라는
브랜드 사용을 껄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4년 서울 삼성동 부지의 아이파크 브랜드를 사용한 아파트가 대히트를 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고급 아파트 시공이 건설 명가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아이파크 브랜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따냈고 신규 아파트 사업에도 적극 나서게 됩니다. 주택건설 시공 5위권에 든 시기도 이때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다각화와 신경영을 표방하는 등 많은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는 애자일 경영입니다. 애자일은 날렵한 또는 민첩한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착안한 조직 운영 방식입니다. 직원 스스로 사업가적 마인드를 고취시킨다는 방식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7년 건설업계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프로젝트 단위로 의사결정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논리로 정몽규 회장이 야심차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방식 도입으로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그룹 측은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 극대화로 인한 인력 공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정규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연봉 역시 다른 메이저 건설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시공 능력 10대 건설사 중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평균 연봉 7,400만 원에서 7,900만 원 수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애자일 경영은 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포석이 됐다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 내부와 일선 현장에선 이와 관련된 불만이 지속돼 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선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었고 실무를 담당할 신규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 담당 등 자체 인력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란 점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인력 배치 기준을 보면 정직원 20%, 계약직 8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메이저 건설사들은 이와 정반대인 정규직 80%, 계약보조 20%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건설사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인력을 빼가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건설 전문 노하우가 많은 현대산업개발 인력만큼 좋은 인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분석에서입니다. 어쨌든 두 번의 대형 사고로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비상경영을 하고 있지만 취임 후 최대의 위기를 맞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사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타격은 무엇보다도 아이파크 이미지 손상입니다. 두 번의 붕괴 사고로 기업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수주 등 신규 수입은 당분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서울 상계 1구역 재개발을 비롯 미아 4구역 등 정비사업에서 1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 올해 압구정동 현대 등 굵직한 사업장에 공을 들일 기세였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의 대형 사고로 영업정지가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최장 1년 8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 그룹 측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대부분이 국내 사업과 주택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이 이익은 97%가 국내 사업 및 주택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사업 등은 3%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태가 벌어지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 중 향토 풍수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은 재벌 총수 집안이나 유명인들이 묘지를 직접 답사하고 길흉을 따지는 분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부친인 정세영 회장모가 이장됐는데 흉지라는 것입니다. 작년 2월 경기도 양수리에 있는 정세영 회장 묘지를 답사했는데 이장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자리는 괜찮은 곳인데 이장하는 곳은 묘를 써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자신이 블로그에 그러한 사실을 이미 밝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이장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풍수 탓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분이 직접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아무튼 1999년 현대산업개발을 분가받아 승승장구하던 HTC 현상그룹 정몽규 회장은 이번 사태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2년 전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철수했을 때도 비난은 있었으나 이번만큼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오직 정몽규 회장 몫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 때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이세경영인인 정몽규 회장의 해법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